네, 용산에 있는 원효로 3가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은 일단 용산이라는 문구만 딱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서울에서 가장 핵심 입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다면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역, 그것이 바로 용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효로 3가인데요. 예전에는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이 원효로 3가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 거는 맞습니다. 원효로 1가부터 시작해서 4가까지 전부 다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그냥 기존에 있던 그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그냥 빌라로 정도 바뀌는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이제 재개발의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용산의 원효로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와서 설명드릴 쪽은 원효로 3가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요.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용산은 아시다시피 이런 사진들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오래된 사진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첨단 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죠. 31조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다. 그만큼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 그러는데 이게 일단 어그러졌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다른 형태로 개발이 될 예정이죠. 알기로는 뭐 용산과 여의도 일대 이렇게 합쳐서 통합으로 재개발하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도시를 형성시키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발표가 나야 할 것 같고요. 자, 이 용산이 좀 역사가 깊습니다. 이 용산의 개발에 대한 역사가 깊은데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이었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벌써 이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에서 용산이라는 한 구가 이렇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국가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종합개발계획이 이렇게 용산을 딱 언급을 하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위단에 있는 계획들은 전부 다 용산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용산이 딱 보듯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3대 도심이죠. 한양도성,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강남. 이 가운데에 있는 게 용산입니다. 이 용산이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산이라는 문구를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큰 부지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완전히 복합 밀집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자, 요 그림이 이제 서울시 2030 도시개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용산은 자, 고밀, 고층, 대형 상업, 업무 시설을 넣겠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위단의 계획들이 다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기에다가 한 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넣겠다라고 했고 그 외에 나머지 필지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 복합 시설들이 다 들어오겠죠. 그만큼 핵심적인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개발 계획 엄청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실제 주거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이쪽은 주택들이 많고요. 개발 계획들 엄청나게 많이 잡혀있죠. 이 개발 계획들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1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만큼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여기 용산에 하나 내 부동산 하나 취득을 하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굳이 다른 개발 계획, 뭐 호재들을 찾을 필요가 없다. 알아서 다 홍보해 주더라. 그런 게 바로 용산이니까 용산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는 거고 이 용산에서도 지금 원효로 3가에 제가 재개발이 아니고 오늘은 아파트 투자를 그랬습니다. 소형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는 건데 왜 그러냐? 입지죠.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는 첫째, 둘째를 까먹지 않는 거. 그죠? 자, 이 용산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위치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한강변에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요 바로 아래가 자 여기가 여의도입니다. 자 여의도고 요 원효대로를 지나서 딱 오다 보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20층 정도의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약 한 13평에서 14평 정도 됩니다. 소형 아파트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소형 아파트를 이렇게 추천을 하느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인구수는 감소를 하는데 가구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바꿔 생각하면 소형 1, 2인 가구수가 많아진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특히나 서울은 세대 분리가 많이 심해져가지고 1, 2인 소형 가구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기사에서도 많이 살펴보면 주택시장에 소형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더라 이런 기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바로 캐치를 해야죠. 앞으로 소형 아파트가 대세가 되겠구나 라는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지 마셔야 된다. 특히나 이런 핵심적인 입지에는 중요한 입지에는 당연히 관심도를 높여야 되겠죠. 자, 특히나 이게 신축이 요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축에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공간 설계가 특화되어 있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최신식의 신식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있으니까 한번 전화 주셔서 찾아오시면 예약하시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시면 이런 감각적인 디자인 그리고 특화된 설계 그리고 최신 시스템 이런 것들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분 선택에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용산구 원효로 3가에 있는 신축 소형 아파트고요. 자, 원효로 3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방 2개, 예,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방이 2개, 그리고 욕실, 거실, 주방 깨끗하게 구조가 깔끔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빌라 단지 내에 전부 다 빌라입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빌라 단지 내에 희소하게 여기만 아파트로 우뚝 선다. 굉장히 좋은 지역의 소형 아파트만큼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가 여기 들어선다라는 것이고, 환경도 좋고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임차도 굉장히 잘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자, 일단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가 4억 중반에서 한 5억 중반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전세가는 2억 중반에서 3억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된다고 싶은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준공이 내년 9월쯤에 준공이 될 겁니다. 8, 9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9월쯤 준공된다고 보면 한 1년 정도 더 남았죠.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되면 전세가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지금보다도 더 올라서 아마 이 우리가 투자하는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거의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하셔가지고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층수가 중요하죠. 좋은 층수에 미리 선점하셔가지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여러분 나중에 가격 상승, 자산 소득의 상승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 특히나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우리 요즘 자녀들 굉장히 많이 청약에 목매여 계시죠. 청약에 꼭 당첨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죠? 그 청약 당첨된다고 기다리는 동안 또 취득을 해가지고 또 전매 기간이 또 묶여가지고 뭐 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그러면 그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거 했으면 돈 더 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상품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자녀 만약에 있으시면 세대 분리 하셔가지고 30세가 넘으시면 당연히 세대 분리하면 독립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되고요. 포함이 안 되고, 만약에 30세가 안 됐다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또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다. 주택수 중요하죠, 요즘. 그래서 취득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 분리해서 취득하시는 거 좋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입주가 가능하니까요. 그때쯤이면 아마 전세가가 더 높아져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셔가지고 꼭 한번 상담 받으시고 실제 모델하우스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